문재인이가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법원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친민주당 성향, 친문재인 성향의 정치 판사들을 법원 곳곳에 알박기로 박아놓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재판을 앞두고 사표를 쓴 판사도 바로 정치 좌파 판사,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한 유창헌 판사도 김명수가 박아놓은 키즈 정치 좌파 판사 아니겠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법원이 언제면 제정신을 차리고 정도의 길을 가게 될까요? 지금 현재 법원 난리가 났습니다. 대놓고 김정은 찬양하는 대진년 영장 기각, 대통령실 습격에도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 기습 난입, 대진년, NL 주사파 후신, 베일 쌓인 지휘부 전략 이어전, 대놓고 김정은 찬양, 최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기습 난입 시도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학생운동의 퇴조 역량으로 대진연은 소규모로 활동 중이지만 매년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진연은 유튜브 등을 통해 북한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옹호, 찬양하는 활동을 하고 지휘부 지시에 따라 오프라인에서는 반정부, 반윤석열 집회를 여는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진연은 지휘부를 중심으로 사전에 대통령실 난입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진연 서울 중앙 조직뿐만 아니라 지방 회원들도 다수 참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진연의 한 활동가는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 아니냐. 그러나 윤석열은 1년 반 동안 소통이 전혀 없었다라며 그래서 대통령실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한 탓에 경찰은 지문 검증 영장을 청구해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진연이 주도하는 각종 시위마다 빠짐없이 참여하는 열성 회원은 약 5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진연은 운동권 개파인 NL, National Revolution, NL 민족해방파에서도 가장 정부 반미 성향이 강한 학생운동단체입니다. 이 NL하고 반대가 되는 좀 거의 비슷한 성향의 계열이 있다면 PD 계열 아니겠습니까? 극단적 성향 탓에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서울 및 호남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회원 포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학생 자치단체나 대학 학회에 활동가를 파견해 학생을 선별하고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새 상임대표는 이달 중 온라인 투표로 선출됩니다. 이들의 주 활동 근거지나 단체를 이끄는 지휘부 활동 방식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한 탓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대진연의 오프라인 활동은 주로 게릴라식 윤석열 정부 반정부 기습 시위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시위 일정을 예고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시위 1시간에서 2시간 전 페이스북 등을 집행부가 장소, 시간을 공지합니다. 이번 대통령실 난입도 별도 집회, 시위 신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주한 미국 대사관조, 2022년 용산 미군 기지 난입 사건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알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불법 폭력 시위 155건 중 15건 10.3%,
15건을 대진년이 저질렀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진년의 온라인 활동은 더 활발합니다. 유튜브 채널 용감하고 겸손한 멋쟁이 공동체 대진년에는 1000개가 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김정은 찬양과 윤석열 정부 비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추천 영상으로는 김정은과 계승,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 등 대놓고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대놓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들과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대진년이 각종 기습 불법 시위의 중심에 선 만큼 경찰이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의 관내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만 과거 학생운동단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던 학원팀 역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대진년에 집회, 시위 신고를 받거나 기습 시위 대응과 사후 조사를 벌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정도라며 특정 단체의 성격을 경찰이 규정짓고 물밑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경찰이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 난입 시도에도 영장 기각, 법원의 선택적 법 적용, 용산 대통령실에 난입하려다 붙잡힌 종북 성향 대학생 단체 회원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이들의 읍소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재건축 문제로 조합 측이 보낸 용역 직원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랑제일교회의 교회 관계자들을 모조리 구속해 실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키들이 장악한 법원, 국민들은 계속해서 법원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대진년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적부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도중 검문소를 통과해 대통령실에 난입하려다 모두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난입을 주도했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경찰의 황당한 설명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대진년 회원 가운데는 지난해 3월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기습 시위를 벌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대진년 회원들이 이후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보인 태도는 법원에서 읍소할 때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라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진년 회원들은 조사한 경찰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2차례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대진년 회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국가기관에는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과 조사를 거부했다는 게 경찰들의 전언입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조회하고자 법원에서 검증 영장까지 받아 진문을 채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의 대진년 회원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경찰은 동종 범행을 반복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무시됐고 재범 가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중요 시설을 집단적으로
침입하는 일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대통령실을 습격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빚은 대진년 회원들을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11월 서울 북부지법은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갈등과 관련해 조합 측이 보낸 영역 직원들이 교회를 강제 철거하려 하자 화염병을 던지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던 정강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5명을 모두 구속했고, 이 가운데 14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바로 법원, 김일성의 장학생들로 장악된 법원의 민낯이다 하겠습니다. 고용한 탈북민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매우 불안하다라며 김정은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8월 말 소고기 유통업자들의 공개 처형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의약품 관리자가 공개 처형됐습니다. 주민들은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며 당국이 처형장에서 밝힌 죄목을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양강도에서 의약품 관리자가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을철이 되면서 계절 변화에 따른 코로나 유사 증상자, 호흡기 환자들이 늘며 북한 당국이 긴장하는 가운데 집행된 것입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5일 오늘 해산시에서 도인민위원회 산하 민방위부 전시예비물자 보관창고인 4호 창고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던 40대 남성이 공개 처형됐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공개 처형 장소는 지난달 30일 소고기 불법 유통한 9명을 한꺼번에 공개 처형했던 해산 비행장 등판이었으며, 처형된 관리인은 전시 예비 의약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공개 총살 현장에서 도인민재판소는 관리인이 작년부터 4호 창고에 보관된 다량의 전시용 의약품을 몰래 시중에 팔아 넘긴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방위부는 전시의 후방에 노동조기대, 노동자, 농민방위군, 교도대, 대학생 방위군, 붉은 청년 근위대, 고급중학생 방위군의 전투 물자를 보장하고 지휘하는 예비군 전력으로 의약품만 아니라 각종 원유, 자재, 윤전기재 부품 등의 군수 물자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해산시 인민반들에는 낮 12시까지 공개 처형 장소에 모이라는 지시가 하달됐으며, 처형 현장에는 가두 여성, 주부들과 해당 관계자들만 모이고 예전처럼 농장, 공장 일을 멈추거나 장마당까지 휴장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총살 현장에 모인 주민들도 도인민재판소의 사형 판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전시 물자가 한 사람이 빼돌릴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지 않는 데다 관리자 한 사람이 재판소가 밝힌 대로 2만 대 이상의 페니실린을 갈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당국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공개 처형 소식은 25일 연결된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식통은 도내 민방위부 4호 창고에 보관했던 페니실린이 대량으로 빼돌렸다는 죄명으로 해산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총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요즘 가을 선기가 돌면서 페니실린을 찾는 주민들이 대폭 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코로나 변이 비루스로 알려진 열 감기와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의 치료제로 페니실린의 수요가 많은
지금 시기에 딱 맞춰 이 총살령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당국이 위약품 관리자 공개 처형으로 위약품 관리 체계의 경정을 울리고자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소식통은 공개 처형을 목격한 주민들은 원래 약은 부족한데 총살은 너무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라며 사호 창고는 유효기간이 거의 된 약품을 지역 병원에 보내고 새 약을 다시 받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부족분을 모두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총살한 것 아니겠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공개 처형에서는 마치 감기나 호흡기 증상이 급증하는 것을 페니실린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몰고 갔다라면서 지난 8월에는 소고기를 유통했다고 총살하더니 이달에는 페니실린을 갈취했다고 총살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서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9월 26일 조선중앙통신에 평양시에서 계절적 변화에 대응한 이 방역학적 대책을 더욱 강화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평양시에서 방역 상황을 긴장하게 주시하면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성 질병과 관련한 예방 대책을 신속히 세우고 신속기동 방역조, 신속 진단 치료조들이 언제나 긴장된 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고용한 탈북민이 현재 김정은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첫 외교관 출신 탈북민인 고용한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은 이 통일부 인근 카페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정서적, 정신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라며 천안함 사건보다 더한 사건이 터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한 특보는 올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열병식을 한 점이나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회담장 내 김정은의 의자 소동 등이 체제와 신변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방문 국가로 러시아를 택한 데 대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었다면 달성한 것 같지만 지나치게 자극한 것 같다라며 중국의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한 특보는 북한 당국자들은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 협상 참여를 배려라고 생각한다라며 북한에 지킬 것은 지키라라고 요구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다가 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국은 비판하던 부분을 지워버리고 회담에 나섰다며 이런 행태를 30년에서 40년간 반복해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 발전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얻는 데 있어서는 필요할 때마다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라며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이나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2018년 평창 올림픽 참가 등이 그 사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연내 모두 연설에서 러시아가 1순위라고 한 것은 중국 들으라고 한 것이며 북중 밀착에서 북러 밀착으로 가는 것은 김일성이 쓰던 양다리 외교 방식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일성은 중국과 어긋날 때 강하게 나가되 중국이 안 돼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가지 말고 중국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러시아를 버리라고 했는데 김정은은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제1 목적이었다면 달성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자극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전술, 핵, 소형화 및 잠수함 건조 기술, 수호의 전투기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라며 기름과 식량, 천연가스 정도만 받아도 성과로 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경호원들이 화학 처리된 흰 수건으로 김정은이 앉을 의자를 여러 번 닦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라며 이는 푸틴 대통령이 고도의 전술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 데 따른 행동이라며 중국 방문 때 중국 측 제공 숙소에 머물며 중국 비행기도 탔던 김정은이 러시아 제공 호텔 대신 방탄 열차에서 5박을 하고 경호원들이 기계로 열차 주변을 측정하는 것은 러시아를 모독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도 김정은이 신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열병식을 올해 3차례나 한 것 역시 외부의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방위 열병식에서 생수와 시멘트 운반차에 방사포를 숨겼다고 보여준 것은 미국에 이들 차량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다 라며 외부 세력에 대한 공포가 로이로제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변 위협과 불안정한 체제 전망 등과 관련해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신적 불안정을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겪고 있으며 우상화와 함께 억압을 강화할 대로 강화했지만 주민 불만은 올라갈 대로 올라갔으니 마음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라며 고영한 특보는 북한 간부들은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을 3번 만나고도 해결한 게 없는 것을 보고 낙심과 분노가 목까지 찼지만 가족 멸족을 걱정해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영한 특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김정은이 자기 통제가 안 되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며 러시아를 뒷배 삼아 천안함 사건보다 더한 도발을 벌일 수도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령도 같은 것을 공격하고 한국이 반격하면 핵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며 김정은이 11살짜리 김주애를 미사일 발사장에 데리고 나오는 것 등을 보면 미국이 자신을 테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김정은의 북한, 정성산 TV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